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장례식을 마친 집은 갑자기 비어버린 듯 쓸쓸했다. 조문객들이 떠난 후 남은 건 국화꽃 냄새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미가 시어머니의 방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다. 43세 그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18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 없는 이 집은 처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전히 시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정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침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항상 덮고 주무시던 담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몇십 년 된 화장품들과 낡은 손거울이 그대로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 78배 나이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세 아들을 키워내고 며느리들을 맞아들여 대가족을 이끌어온 대단한 분이었다. 이제 어머니 유품부터 정리해야 하는구나. 정미가 한숨을 쉬며 옷장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다. 각각의 옷마다 시어머니의 추억이 담겨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옷들. 정미는 한복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결혼식 때 입으셨던 분홍 저고리, 큰아들 결혼식 때 입으신 진주색 치마, 손자 돌잔치 때 입으신 베이지 한복. 모든 것이 가족의 중요한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시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일용품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화장품, 돋보기, 혈압약, 그리고 매일 읽으시던 성경책.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 사진들. 정미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명절 가족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들. 시어머니는 이런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가족을 그리워하셨던 것 같았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 통장, 보험 증서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었다. 이게 뭐지? 서랍 맨 아래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누런 봉투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며느리 정미에게만 전한다. 정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만 남긴 편지라는 뜻인가? 왜 자신에게만? 다른 며느리들이나 아들들도 있는데?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제법 두껍게 편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봉투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읽기를 바란다. 혼자 읽으라고? 정미가 중얼거렸다. 더욱 궁금해졌다. 시어머니가 왜 자신에게만 이런 편지를 남기셨을까? 그리고 왜 혼자 읽으라고 하셨을까? 편지를 받은 손이 떨렸다. 18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이런 편지를 받을 줄은 몰랐다. 평소 시어머니는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다. 특히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이런 편지를 남기셨다는 게 놀라웠다. 읽어봐야 하나? 정미가 망설였다. 봉투를 뜯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들어있을 텐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나, 거기 계세요? 큰아들 동혁의 목소리였다. 정미가 급히 편지를 치마 속에 감췄다. 네, 여기 있어요. 동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45살의 장남은 아직도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씩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미가 편지를 숨기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혼자 하시지 말고 저희도 함께해요. 어머니 물건인데. 동혁이 옷장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정미가 사양했다. 사실 편지 때문에 혼자 있고 싶었다. 그래도 어머니와 가장 오래 지내신 분이 누나니까 누나가 정리하시는 게 맞겠네요. 동혁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누나를 정말 아들처럼 아끼셨으니까. 고마워요. 정미가 답했지만 마음은 편지에 가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둘째 동수와 막내 동진이 함께 올라오는 소리였다. 형, 누나 여기 계시네요. 둘째 동수가 방에 들어왔다. 43세 그는 평소 형과 달리 좀 더 실용적인 성격이었다. 누나, 어머니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 찾으셨어요? 아직 다 안 봤어요. 정미가 대답했다.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장례비도 정리해야 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동수가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다. 형, 너무 성급하지 않아? 막내 동진이 형을 말렸다. 39살의 막내는 아직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성급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야. 동수가 반박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동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동진아, 슬픈 건 우리 모두 똑같아. 큰형 동혁이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형제들이 어머니 방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정민은 계속 편지 생각만 했다. 치마 속에 감춰진 편지가 무엇보다 궁금했다. 누나, 혹시 어머니가 특별히 남기신 말씀 같은 게 없으세요? 동혁이 정미에게 물었다. 특별한 말씀이요? 정미가 깜짝 놀랐다. 혹시 편지 얘기인가 싶어서. 네. 어머니가 누나랑 가장 가까우셨으니까 마지막에 뭔가 당부하신 게 있을까 해서. 아, 딱히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정미가 거짓말을 했다. 편지를 먼저 읽어보고 싶었다. 그럼 일단 중요한 서류들부터 찾아봐요. 동수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동수야, 함부로 뒤지지 마. 동진이 제지했다. 어머니 물건인데 조심스럽게 해야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 동수가 변명했다. 정민은 형제들이 서류를 찾는 동안 조용히 방을 나왔다. 편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싶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편지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저에게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18년 동안의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처음 시집왔을 때의 어색함, 점점 가까워진 관계,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함께한 시간들. 시어머니는 정말 과묵한 분이셨다.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시고 무뚝뚝하시면서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다. 며느리인 정미에게도 항상 공정하게 대해주셨고 아들들과 차별하지 않으셨다. 특히 정미가 아팠을 때나 힘들 때는 누구보다 챙겨주셨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새 돌봐주시기도 하셨고 정미가 직장 다닐 때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기도 하셨다.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만 편지를 남기셨다는 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혹시 다른 가족들이 알면 오해하지 않을까? 왜 며느리에게만 편지를 남겼냐고 할까봐 걱정되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동혁의 아내 영희, 동수의 아내 미경, 동진의 아내 소영까지 함께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 번째 가족 식사였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정말 허전하네요. 영희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항상 가족 식사 때 가장 먼저 수저를 드시는 분이셨다. 어머니 자리가 너무 커요. 미경도 동의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봐요. 소영이 말했다.
그런데 누나는 괜찮으세요? 동진이 정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왜요? 오늘 종일 유품 정리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 정미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지에 가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나 유언 같은 건 없으세요? 영희가 물어봤다. 정미가 깜짝 놀랐다. 유언이요? 네. 재산이나 집에 대한 얘기 말이에요. 아직 그런 건 찾지 못했어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편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보통 그런 중요한 얘기는 따로 써두시잖아요. 동수가 끼어들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봐야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동혁이 말했다. 어머니 49제도 안 끝났는데. 하지만 정미는 알고 있었다. 편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편지가 가족들이 찾는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식사를 마친 후 정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편지가 있는 서랍을 바라보며 오랜 고민에 빠졌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어머니는 분명히 혼자 읽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 창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겨울이 왔다. 매년 이맘때면 시어머니는 김장을 준비하시고 겨울옷을 꺼내 가족들 챙기시곤 하셨다. 어머니, 이 편지를 왜 저에게만 주신 걸까요? 정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문 밖에서 남편 동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잠깐 나와 볼래? 정미가 급히 서랍을 닫고 문을 열었다. 왜요? 어머니 방에서 뭔가 더 찾았는지 보려고. 동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뭔가 준비해 두신 건 없을까? 준비해 두신 것이요? 정미가 되물었다. 응. 편지나 유언서 같은 거 말이야. 동혁의 말에 정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 다시 천천히 찾아보자. 동혁이 말했다. 어머니가 꼼꼼한 분이셨으니까 뭔가 있을 거야. 그날 밤 정미는 잠들지 못했다. 편지가 자꾸 신경 쓰였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만 전하고 싶어 하신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내용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벽 3시 정미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에 읽어보자. 하지만 혼자 읽을 수 있을까? 가족들이 모르게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혼자만 간직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눈은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면 정미는 그 편지와 마주해야 했다. 18년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그 편지와 다음 날 아침 정미는 일찍 일어나 편지를 읽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아직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6시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제 읽어볼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려던 순간이었다. 누나, 일찍 일어나셨네요? 동진의 목소리에 정미가 깜짝 놀라 편지를 급히 감췄다. 아, 동진아. 잠이 안 와서. 저도 그래요. 어머니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동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을 마셨다. 누나도 많이 힘드시죠? 응, 좀. 정미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지에 가 있었다. 그런데 누나, 어제 어머니 방에서 뭔가 찾으신 게 있으세요? 동진의 질문에 정미가 당황했다. 찾은 게요? 네.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기신 말씀 같은 거요. 아직 별로 없었어? 정미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때 동혁과 영희도 부엌으로 내려왔다. 다들 일찍 일어나셨네. 영희가 말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그러게.
평소에 어머니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셨는데 동혁이 아쉬워했다. 곧 동수와 미경, 소영까지 모두 부엌에 모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어머니 방 정리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어요. 동수가 말했다. 중요한 서류들 찾아야 하고 어머니 뜻도 알아봐야 하고. 뜻이요? 소영이 물어봤다. 재산이나 집 처분에 대한 어머니 생각 말이야. 동수가 설명했다. 보통 유언서나 편지 같은 걸 남기시잖아. 정미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런 게 있을까요? 미경이 궁금해했다. 어머니가 그런 걸 미리 준비해 두실 뿐인가? 모르지. 하지만 찾아봐야지. 동혁이 말했다. 누나가 어머니랑 가장 오래 지내셨으니까 혹시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미가 난처해했다. 편지 얘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되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다 같이 찾아봐요. 영희가 제안했다. 어머니 방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모든 가족이 시어머니 방으로 몰려갔다. 정미는 불안했다. 편지를 숨겨놨지만 가족들이 계속 찾다 보면 들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나눠서 찾아봐요. 동혁이 지시했다. 형은 책상 서랍, 나는 옷장, 동진이는 침대 밑, 누나들은 화장대 쪽. 잠깐만요. 정미가 말렸다. 어머니 물건을 이렇게 막 뒤지는 게 좋을까요? 왜요? 동수가 반문했다. 어머니 물건인데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하되 중요한 건 찾아야죠. 동수가 고집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기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정미는 조마조마했다. 혹시 편지를 숨긴 곳을 누가 뒤질까봐. 이게 뭐지? 동혁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찾았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동혁에게 몰려갔다. 어머니 일기장 같은데. 동혁이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일기장이요? 영희가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나? 한번 봐봐요. 미경이 말했다. 동혁이 일기장을 펼쳤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날짜와 함께 간단한 일상이 적혀 있었다. 오늘 정미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고마운 며느리다. 동혁이 읽으면서 정미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누나를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정미가 부끄러워했다. 그냥 당연한 일한 건데 또 뭐라고 쓰셨나? 소영이 궁금해했다. 동혁이가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다. 이해하지만 서운하다. 동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동수가 아이들 학비 걱정한다고 했다. 도와주고 싶다. 동수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셨네. 일기를 읽어가면서 가족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시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며느리들이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한다. 미안하다. 며느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다. 가끔 외롭다. 하지만 가족들이 행복하면 된다. 그 대목에서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외로우셨구나. 동진이 말했다.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일기를 계속 읽어가다가 동혁이 갑자기 멈췄다. 이상한데. 왜요? 마지막 며칠 일기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쓰셨어요? 정미가 긴장하며 물어봤다. 정미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순간 모든 시선이 정미에게 쏠렸다. 편지요? 영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누나한테 편지를 쓰셨다고요? 그런 것 같은데. 동혁이 일기를 더 읽어봤다. 정미만이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다른 말 못한 얘기들을 편지에 써야겠다.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누나, 혹시 어머니가 편지를 주신 게 있어요? 동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편지요? 정미가 당황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수가 다그쳤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동수야, 너무 그러지 마. 동혁이 말렸다. 하지만 동수는 계속했다. 어머니 일기에 분명히 누나한테 편지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정미가 거짓말을 계속했다. 혹시 찾지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럼 더 찾아봐야겠네요. 미경이 말했다. 편지가 어디 있는지. 가족들이 다시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서랍 구석구석도 봐야겠어요. 영희가 말했다. 혹시 잘 안 보이는데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정미는 식은땀이 났다. 편지를 자신의 방에 숨겨놨지만 이렇게 계속 찾다 보면 의심받을 것 같았다.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본 것 같은데. 동진이 말했다. 정말 어디 있을까? 누나, 정말 못 보셨어요? 동수가 또다시 정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어머니랑 가장 가까우셨으니까 편지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정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왜 자꾸 저한테만 묻는 거예요? 누나한테 편지 쓴다고 일기에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거죠. 동수가 반박했다. 그럼 누나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기다니 무슨 말이에요? 정미가 화를 냈다. 제가 왜 숨겨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동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편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나와요? 동수야, 그만해. 동혁이 말렸다. 누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들린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동수가 변명했다. 어머니가 뭔 말씀을 남기셨는지 알고 싶잖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정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그때 소영이 끼어들었다. 혹시 누나가 받으신 편지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말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미가 소영을 노려봤다. 유산이나 재산 관련 얘기가 있어서. 소영아. 동진이 아내를 말렸다. 너무 심한 얘기하지 마. 심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소영이 고집했다. 왜 어머니가 며느리한테만 편지를 남기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다. 누나, 정말 편지 안 받으셨어요? 영희도 의심스럽게 물어봤다.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없다니까요. 정미가 소리를 질렀다. 왜 자꾸 저를 의심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죠. 정미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하고 편지 때문에 저를 의심하고. 누나, 진정하세요. 동혁이 달랬다. 우리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정미가 반박했다. 제가 편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미경이 말했다. 어머니가 뭔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럼 저한테서 편지를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정미가 다그쳤다. 만약 제가 편지를 받았다고 해도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그럼 정말 편지를 받으신 거예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정미가 실수를 깨달았다. 감정적으로 말하다가 편지가 있다는 걸 인정해버린 것이다. 그게 아니라. 누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동혁이 간절하게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정미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편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어디 있어요? 동수가 급히 물어봤다. 제 방에. 왜 숨기셨어요? 소영이 따졌다. 어머니가 혼자 읽으라고 하셔서. 정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혼자 읽으라고? 영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럼 아직 안 읽어보신 거예요? 동진이 물어봤다. 네.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가져와서 같이 읽어봐요. 동수가 제안했다. 같이요? 정미가 당황했다. 어머니가 혼자 읽으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도 궁금해요. 미경이 말했다. 어머니 마지막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나, 우리도 어머니 자식들이에요. 동수가 강하게 말했다. 편지 내용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게만 주신 거잖아요. 정미가 반박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니까 같이 읽자는 거예요. 소영이 끼어들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정미에게 쏠렸다. 압박감이 대단했다. 정말 같이 읽어야 해요? 정미가 망설였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동혁도 동의했다.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니까. 결국 정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져올게요. 정미가 자신의 방으로 가서 편지를 가져왔다.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정말 읽어도 될까요? 정미가 마지막으로 물어봤다. 어머니가 혼자 읽으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동혁이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시어머니의 편지가 드러났다. 읽어볼게요. 정미가 편지를 펼쳤다.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들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정미가 편지를 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읽어보세요, 누나. 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익숙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 정미야. 정미가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18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시어머니인 나도 완벽하지 못했는데 너는 항상 인내하고 참아주었다. 고맙다. 편지를 듣는 가족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너만이 알고 있는 우리 집 사정들이 많다. 내가 아픈 날들, 밤새 간병해준 일들,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대준 일들.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너에게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다. 정미가 잠깐 멈췄다. 뒤이어 나올 내용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계속 읽어보세요. 동수가 재촉했다. 정미가 다시 읽기 시작했다. 먼저 큰아들 동혁이 얘기부터 하겠다. 동혁이는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항상 무리를 해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동혁이에게 많이 서운했다. 동혁이 깜짝 놀라며 정미를 바라봤다. 서운했다고? 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너는 잘 안다. 명절이나 생일에만 잠깐 얼굴 보이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가장 속상했던 건 내가 아팠을 때였다. 작년에 넘어져서 입원했을 때 동혁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하루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때 밤새 간병해 준 건 너였다, 정미야. 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지만 나는 동혁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장남으로서의 부담감을 아니까. 다만 너만이 그때의 내 마음을 안다. 정미가 동혁을 바라봤다. 동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둘째 동수 얘기도 해야겠다. 동수는 현실적인 아이다. 돈 계산을 잘하고 실용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차갑다. 동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동수가 나한테 용돈을 주는 것도 의무감 때문이지 진짜 효심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안다. 매달 10만 원씩 주면서 어머니 용돈입니다 하는 게 얼마나 기계적인지 몰라. 그리고 동수는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지,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그런 걸 은밀하게 알아보고 있다는 것도. 동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 정미야, 너도 알고 있지? 동수가 작년에 부동산 중개사한테 우리 집 시세를 몰래 알아본 것.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막내 동진이 얘기도 안 할 수 없다. 동진이는 착하다.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하다. 하지만 너무 의존적이다. 동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동진이는 40이 다 되어서도 아직 어머니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면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부부싸움하면 어머니한테 하소연하고 특히 소영이와 다툴 때마다 친정에 가서 며칠씩 지내는 것도 문제다. 그럴 때마다 나한테 와서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데 정미야, 너는 그때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안다. 동진과 소영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혼자 속으로만 삼켜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아들들이고 나는 어머니니까. 그런데 정미야, 너만은 달랐다. 너는 진짜로 나를 어머니로 생각해줬다.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해줬고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억나니? 내가 당뇨로 혈당이 높았을 때 너 혼자 인터넷으로 당뇨 식단을 찾아보고 매일 혈당 체크해주고 약 먹는 시간까지 챙겨준 것. 그리고 내가 우울해할 때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던 것.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함께 있어준 것. 그런 게 정말 위로가 됐다. 모든 가족이 정미를 바라봤다. 이런 일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특히 내가 밤에 잠 못 이룰 때 너 혼자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 끓여주고 등을 쓸어주며 재워준 것. 그런 건 친딸도 하기 힘든 일인데 너는 시어머니인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 영희와 미경, 소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며느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희는 성격이 급해서 내가 느리게 행동하면 짜증을 냈고 미경이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느라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 소영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나를 좀 어려워했다. 다른 며느리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미야, 너는 18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짜증내거나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었다. 항상 웃으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내가 필요한 걸 미리미리 챙겨줬다. 정미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만 이 편지를 남기는 거다. 너만이 진짜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누나가 그렇게 많이 해주셨구나. 동진이 감동하며 말했다. 우리가 전혀 몰랐네. 정미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너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어. 모든 사람이 더욱 집중했다. 우리 집 재산 얘기다. 아들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너는 안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도 하고 보험 가입도 했으니까. 동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나가 그런 것까지 도와드렸어요? 통장이 모두 15개가 있다. 각각 다른 은행에 만들어둔 적금들이다. 총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가족들이 모두 놀랐다. 3억 5천만 원이요? 동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 집 말고도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더 있다. 정미와 함께 관리해온 건물이다. 월세 수입이 매달 200만 원씩 나온다. 상가 건물이요? 동수가 더욱 놀랐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미가 안다. 서류도 정미가 정리해뒀다. 모든 시선이 정미에게 쏠렸다. 누나, 정말이에요? 소영이 물어봤다.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사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영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미가 대답했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비밀로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들들이 내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미리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수는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벌써 계산하고 있었다. 동혁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재산 관리에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장남 특권으로 더 많이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동혁과 동수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동진이는 순진해서 그런 계산은 안 하지만 소영이가 대신 하고 있다.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몰래 알아보라고 동진이한테 시키는 걸 내가 다 봤다. 동진과 소영이 당황했다. 하지만 정미야, 너는 달랐다. 한 번도 내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돈 걱정할까봐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대주기도 했다. 누나가 병원비까지? 동진이 놀랐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정미에게 주기로.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절반이요? 동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3억 5천만 원의 절반이면 1억 7천만 원이에요? 집과 상가 건물은 세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되 현금 절반과 상가 건물 수익금은 정미가 관리하도록 했다. 동혁이 당황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유언장도 써뒀다. 정미가 알고 있는 곳에.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 책상 서랍에 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영희가 물어봤다. 간단하다. 정미가 가장 많이 희생했고 가장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기 때문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들들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한다. 하지만 정미는 선택해서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친딸보다 더 잘해줬다. 특히 내가 치매 초기 진단받았을 때를 기억하니? 정미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너희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을 때 정미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치매요? 동진이 놀랐다. 어머니가 치매셨어요? 초기였어요. 정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동혁이 원망스럽게 물어봤다. 우리가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셨어요. 정미가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래서 혼자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겨드리고 치매 진행 안 되게 같이 운동하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 누나 혼자 그런 걸 다 하셨어요? 소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편지가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다. 정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 말년이 행복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었다.
다른 가족들도 이제는 알 것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이 진작에 뿔뿔이 흩어졌을 거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것도 모자라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이었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정미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 동안 모든 가족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아들들아, 정미를 잘 대해라. 정미가 없으면 너희도 없다. 정미가 우리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다. 그리고 정미야,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이런 말 못해서.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편지가 끝났다. 거실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다. 그리고 동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동혁이 정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누나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했네요. 동수와 동진도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누나, 저희가 몰랐어요. 누나가 그렇게 많은 걸 혼자 하고 계셨는지. 며느리들도 정미에게 사과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정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동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누나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어요.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정미를 바라보는 시선도, 정미를 대하는 태도도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편지는 단순히 유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진실을 드러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가족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미는 눈물을 훔치며 편지를 접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가 이렇게 정하셨는데. 동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정미가 손을 저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잖아요. 동수가 말했다. 누나가 그렇게 많은 걸 혼자 하고 계셨는지. 맞아요. 동진도 동의했다. 치매 얘기도 처음 듣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셔서요. 정미가 대답했다. 초기 단계라고 하시면서 아직 괜찮다고. 그래도 알려주셨어야죠. 영희가 말했다.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정말 그러실 건가요? 정미가 되물었다. 다들 바쁘다고 하시면서. 순간 며느리들이 할 말을 잃었다. 정미의 말이 맞았다. 그런데 어머니 유언대로 하면.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가 1억 7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게 문제예요? 정미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머니가 정하신 건데 문제라는 게 아니라. 동수가 당황했다. 그냥 금액이 크니까. 크면 어때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8년 동안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적은 것 같은데요. 누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동혁이 말렸다. 동수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다. 사실,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가 그동안 많이 해주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은. 미경아. 동수가 아내를 말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나도 언니 편이에요. 미경이 변명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게. 그럼 어쩌라고요? 정미가 화를 냈다. 어머니가 정하신 건데 제가 거부하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잖아요.
정미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다들 돈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요. 누나, 진정하세요. 동진이 달래려 했다. 아무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미가 반박했다. 18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산 게 죄예요? 아픈 거 간병한 게 죄예요? 죄가 아니죠. 소영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언니도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럽다고요? 정미가 소영을 노려봤다. 그럼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18년 동안 아무도 몰라줬는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의심받는 기분이 어떨까요?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죠. 정미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다들 제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나, 그런 게 아니에요. 동혁이 급히 일어섰다. 우리는 누나가 많이 희생한 걸 알아요. 정말로요? 정미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다. 그럼 왜 돈 얘기만 나오면 다들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게 동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영희가 입을 열었다. 언니, 저희도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네. 정미가 영희를 돌아봤다. 18년 동안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상도 차리고 시어머니 옷도 사드리고 그게 특별한 일인가요? 정미가 반박했다.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언니가 한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희가 맞받아쳤다.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요? 정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밤새 간병하고 병원비 대주고 치매 간병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정미가 소리쳤다. 다들 제가 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누나, 모두들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동진이 중재하려 했다.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진정하라고요? 정미가 동진을 돌아봤다. 18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18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정미가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밤에 잠 못 이루실 때마다 일어나서 등 마사지해 드렸어요. 혈압 때문에 어지러우실 때마다 병원 모시고 갔어요.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할 때도 제가 매일 메뉴 짜고 혈당 측정하고 약 챙겨드렸어요. 치매 초기 진단받으셨을 때도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가족들이 조용히 들었다. 어머니가 넘어져서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매일 병원 갔어요. 간병인 대신해서 밤새 지켜드렸어요. 그때 큰형님은 회사 일 바쁘다고 하루도 안 오셨죠? 동혁이 고개를 떨구었다. 둘째 형님은 용돈 10만 원 주시면서 의무 다했다고 생각하셨고 막내 형님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어머니한테 와서 하소연만 했어요. 동수와 동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돈을 많이 받는다고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누나, 우리는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문제 삼는 거예요. 정미가 소리쳤다. 어머니 편지에도 나왔잖아요. 다들 어머니 재산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었다고. 그건 동수가 변명하려 했다. 정말 궁금해서 알아본 거예요. 궁금해서요? 정미가 비웃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한테는 관심 없으면서 재산에는 관심 있으셨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소영이 끼어들었다. 언니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이라고요? 정미가 소영을 노려봤다. 18년 동안 참고 산 사람이 감정적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영이 반박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미가 다그쳤다.
어머니 아프실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봤어요? 저는 막내 며느리라서. 막내 며느리면 책임이 없어요? 정미가 끝까지 따졌다. 어머니는 소영 씨 시어머니도 맞잖아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때 동혁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만해요, 다들. 모든 사람이 동혁을 바라봤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동혁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형님, 동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동혁이 말했다. 특히 누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시면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요? 미경이 물어봤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죠. 동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나가 18년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잖아요. 동수와 동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누나, 저희한테 화내는 것도 당연해요. 동혁이 정미에게 말했다. 저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정미가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았어요. 친정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 같으셨어요. 알아요. 동혁이 말했다. 어머니도 누나를 친딸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왜 돈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정미가 서러워했다. 제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누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동진도 말했다. 누나 없으면 우리 가족 진작에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때 영희가 일어나서 정미에게 다가갔다. 언니 미안해요. 영희가 정미의 손을 잡았다.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요. 언니가 18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미경도 사과했다. 저희가 몰랐어요. 소영도 고개를 숙였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정미가 눈물을 훔쳤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알아요. 동혁이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게 맞나요? 정미가 고민했다. 어머니 자식들도 있는데 누나가 받으세요. 동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정하신 거니까. 그래요. 동진도 동의했다. 누나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요? 정미가 확인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동혁이 말했다. 누나가 어머니한테 해드린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모자라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시어머니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누나, 앞으로는 저희도 도울게요. 동진이 말했다. 어머니 제사나 차릴 때 고마워요. 정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그래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영희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저희도 함께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동수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정미가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봤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지낼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촛불이 깜빡였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들으신 것 같아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편지는 단순히 유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정미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18년 동안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짜 딸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인정과 사랑. 그것이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편지의 내용대로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었다. 정미에게는 현금의 절반과 상가 수익금 관리권이, 세 아들에게는 집과 상가 공동 소유권이 주어졌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 분배가 완료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동혁이 정미에게 말했다. 누나,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뜻대로 됐네요. 그런데 누나,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어머니가 다른 말씀도 더 남기신 게 있나요? 다른 말씀이요? 네. 편지 말고 다른 당부 같은 거. 동수가 설명했다. 어머니가 누나한테만 따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정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모든 가족이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저한테 주신 작은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어요. 또 편지요? 동진이 놀랐다. 어떤 내용이에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정미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읽으라고 하셔서. 그럼 이제 읽어봐도 되겠네요. 영희가 말했다. 집으로 가서 함께 봐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정미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첫 번째 편지보다는 훨씬 작았다. 이거예요. 봉투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읽기를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함께 읽으라고 하셨네요. 동혁이 말했다. 정미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미가 읽기 시작했다. 만약 너희들이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다면 첫 번째 편지도 잘 읽었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아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혹시 정미 때문에 다툰 것은 아니니? 정미가 많은 재산을 받는다고 서운해한 것은 아니니? 만약 그랬다면 너희들은 아직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실제로 다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미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것은 정미가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18년 동안 정미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짜증내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다. 내가 아플 때도 우울할 때도 까다롭게 굴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들아, 너희들도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은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머니가 아무리 외로워도 아파도 너희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다. 하지만 정미는 달랐다. 정미는 선택해서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인데도 친딸보다 더 잘해줬다. 동혁, 동수, 동진이 모두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모든 사람이 집중했다. 정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18년이 행복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고생했으니 그만하거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내 행복을 생각해라. 18년 동안 우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정미가 울기 시작했다. 아들들아, 정미를 잘 대해라. 정미 없으면 너희도 없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정미한테 고마워해라.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며느리들아, 너희들도 수고했다. 각자 나름대로 노력한 걸 안다. 하지만 정미를 본받아라.
정미가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는지 배워라. 영희, 미경, 소영이 정미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모든 사람이 더욱 집중했다. 내가 정미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요? 동진이 궁금해했다. 정미야, 내가 받은 돈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정미가 편지를 읽으며 물어봤다. 너 혼자 여행을 가거라.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으로. 정미가 깜짝 놀랐다. 여행이요? 그래. 18년 동안 가족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니? 친구들과 여행, 취미 생활, 자기 개발. 모든 걸 우리 때문에 포기했잖니. 정미가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희생을 이렇게까지 알고 계셨다는 게 감동이었다. 그리고 아들들아, 정미가 여행 가는 동안 너희들이 집안일을 해라. 정미 없이 살아보면서 정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라. 네, 어머니. 동혁이 대답했다. 누나가 여행 가시는 동안 저희가 모든 걸 할게요. 또 하나, 정미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내 꿈을 찾아라. 제 꿈이요? 내가 젊을 때 하고 싶어 했던 일 있잖니. 요리 관련 공부 말이야. 이제 돈 걱정 없이 마음껏 해라. 정미가 놀랐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꿈까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어머니가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셨구나. 물론이다. 내가 요리책 보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던 거, 요리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던 거 다 기억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지. 네.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음껏 해라. 요리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당부한다. 편지가 끝부분에 다다랐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챙겨라. 서로 고마워해라. 가족이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다. 서로 선택하고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다. 정미야, 18년 동안 우리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아들들아, 정미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며느리들아, 정미를 언니로 여기고 잘 따라라.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아껴주는 마음.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정미야, 사랑한다. 아들들아, 사랑한다. 며느리들아, 사랑한다.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어머니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편지가 끝났다. 모든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동혁이 먼저 일어서서 정미에게 깊게 절을 했다.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동수와 동진도 차례로 정미에게 절을 했다. 누나, 저희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며느리들도 정미에게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정말 존경합니다. 언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유지됐어요. 정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았어요. 정말로. 알아요. 동혁이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날부터 정미의 인생이 바뀌었다. 먼저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계획했다. 혼자서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떠났다. 18년 만에 첫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요리학원에 등록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누나, 정말 즐거워 보여요. 동진이 말했다. 18년 동안 못 본 표정이에요. 맞아요. 동수도 동의했다. 누나가 이렇게 웃으시는 걸 오랜만에 봐요.
가족들도 변했다. 정미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직접 해보면서 정미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누나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영희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셨구나.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미경도 감탄했다.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6개월 후 정미는 요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작은 요리 교실을 열기로 했다. 누나 축하해요. 동진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동혁이 말했다. 누나가 꿈을 이루시는 걸. 요리 교실 개원 날 모든 가족이 모였다. 시어머니의 영정도 함께 가져왔다. 어머니, 저 드디어 제 꿈을 이뤘어요. 정미가 영정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용기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촛불이 깜빡였다. 어머니가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다.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1년 후 정미의 요리 교실은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정미의 요리를 배우러 왔다. 선생님,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한 수강생이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사랑을 넣어서 만들어요. 정미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누나, 요리 교실 어떠세요? 동수가 물어봤다. 정말 좋아요. 정미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가 하고 싶던 일을 하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어머니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영희가 말했다. 누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고. 맞아요. 미경도 동의했다. 어머니 덕분에 누나가 새 인생을 사시게 됐어요. 그날 밤 정미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정미가 말했다. 어머니가 주신 선물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18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도 여전히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 촛불이 깜빡였다. 어머니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미가 웃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정미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저를 사랑해 주신 마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신 것. 그게 어머니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순간 또다시 바람이 불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다. 정미는 확신했다.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는 단순히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였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껴줘라. 그것이 가족이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정미의 마음속에 영원히 메아리쳤다. 5년이 흘렀다. 정미의 요리 교실은 이제 여러 지점으로 확장되었다. 정미는 자신만의 요리책도 출간했고 TV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다. 형제들은 정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며느리들도 정미를 존경하고 따랐다. 매년 시어머니 기일이면 모든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미는 행복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걸 느꼈다. 시어머니의 진짜 유산. 그것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가족을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정미의 인생을 바꿨고 온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매일 밤 정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